중국 정부는요, 단 한반도 2027년을요, 통일 시한으로 공식화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2027년 침공을 결심했다면 중국이 이 시간표를 부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오늘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은요, 제가 매우 도발적인 명제 하나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대만 전쟁은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시작되는 전쟁이고, 반면에 중국과 필리핀과의 충돌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작될 수 있는 전쟁이다. 이 문장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제가 권위 있는 외신과 싱크탱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입증해 보일 단 하나의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 시청자들께서는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날, 총성이 일어날 이럴 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아마 대만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요, 지난 5년간 우리 언론이 항상 말한 게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 한반도보다는 뭐 대만 해협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익숙함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 위협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야를 좀 넓혀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의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와 그 연구소 등의 이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취합해봐서 그걸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권위 있는 분석들이요, 단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대만은 큰 전쟁의 공포이고 필리핀은 작은 충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절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21세기 동아시아 안보를 보는 시각이 분명 넓어지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3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었어요. 필립 데이비드슨 해군 제독이었는데, 이분이 미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이번 10년 안에, 사실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걸 데이비드슨 윈도우라고 해서 2027년에 이제 양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2027년이라는 숫자가 이후 거의 모든 미국 안보 담론에, 특히 동아시아 안보 담론의 중심이 되죠. 더욱이 이제 2021년 같은 해에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 CIA 국장 윌리엄 번스도 똑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2027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해라는 이런 통념이 사실처럼 굳어졌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슨 윈도우가 말한 이 2027은요, 침공 시점이 아니에요. 침공 시점이 아니라 이론상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능력을 보유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타이페이 타임스가 2025년 11월에 이런 내용을 보도합니다. 2027년은 중국이 침공 군사 능력을 획득하는 해이지 침공을 감행하는 해도, 침공이 성공하는 해도 아니다, 이런 점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슨 본인도 2022년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2027년이 이미 결정된 침공 시점은 아니다라고 본인의 발언을 약간 수정했죠. 즉, 여러분들, 침공 능력하고 침공 의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졌다와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CSIS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22년에 미국과 대만의 중국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응답자의 83%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올해예요. 올해 대만 매체 타이완 플러스는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가 베이징은 대만 침공에 정해진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미 국가아시아연구국, 보통 여기가 NB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이 캠하우젠 전 회장하고요, 중국 전략리스크연구소의 앤드루 예 사무국장 같이 이렇게 권위 있는 분석가들도 이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워싱턴에 싱크탱크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스팀슨 센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작년 2025년에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대만 침공은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군사작전 중 하나이며 핵 확전 위험, 그리고 정치적 불안, 마지막으로 경제적 제한까지 포함된 막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 자체가 뭡니까? 미국 안보 담론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뭐냐?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2027년 침공을 결심했다면 중국이 이 시간표를 부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27년에 반드시 침공할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라도 중국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요, 단 한반도 2027년을요 통일 시한으로 공식화한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모든 공식 발언은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대를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추상적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중국 인민해방군한테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추라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꿔말하면 뭐냐면요, 아직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그럼 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교한 답을 미국 외교조직 Foreign Affairs가 제시했습니다. How China will squeeze, not seize Taiwan. 중국은 어떻게 대만을 점령하지 않고 squeeze, 짜낼 것인가? 이런 기고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기고문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침공 비용은 너무 크고 비침공 수단으로도 중국은 똑같은 결과를 대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진짜 원하는 게 대만을 점령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만이 자기 의지로 군사, 외교, 경제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사실상 항복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아마 시진핑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이 대만 인근 해역 통행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인민해방군이 거대 폐쇄구역을 설정하고, 동시에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분열, 가짜뉴스,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의 자신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공식적인 항복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항복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면 왜 시진핑이 침공을 망설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요, 시진핑한테는요 매우 충격적인 학습 경험이 됐을 겁니다. 러시아는요 자타공인 미국 다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며칠 만에 점령한다고 진입한 이후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요, 정보 실패, 보급 실패, 사기 저하, 서방의 결집, 경제 제재, 그리고 지도자 개인 신뢰도 추락하고 있죠. 따라서 대규모 침공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중국과 대만 사이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상륙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러시아가 육로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약 130km의 해협을 건너야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요, 1979년 베트남과의 짧은 국경 분쟁 이후 거의 50년 가까이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해공이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요,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역시 돈이죠. 침공 비용을요, 대만에 한정해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비용은요, 글로벌 비용이에요. 만약에 이런 침공 사태로 인해서 TSMC가 멈추고 이 TSMC가 미국으로 옮겨가 버리면요, 한마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어디에? 중국 자신도 경제가 동시에 마비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확실하게 군사 개입에 나서고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동시에 끌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고 러시아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 자체를 동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독일 마샬 기금의 2025년 보고서는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훨씬 작은 세 개의 블록으로 갈라질 수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도 재앙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중국은 이 비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나 제한 충돌에서 오히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함적인 지도자라면요, 굳이 침공이라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 안 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싱크탱크 CSIS는요, 2025년 6월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Lights Out: Wargaming a Chinese Blockade of Taiwan. 중국의 대만 봉쇄를 무려 26번 시뮬레이션하는 워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침공은요, 발생 직후 미국의 군사 개입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공이 아니라 봉쇄, 특히 중국 해경 주도의 격리는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미 의회와 여론이 이게 진짜 전쟁인가 아니면 단순 해상 단소인가를 두고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요, 중국은 사실상 대만의 외부 통행을 통제하게 되고요, 보험회사들은 대만행 선박보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 경제는 질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서 대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Foreign Affairs는 2020년 올해 4월에 The Real Threat to Taiwan, 대만을 무너뜨리는 건 침공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거부와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우리가 대만 전쟁을 걱정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요, 함대전 시나리오만이 아닙니다. 더 실질적인 건 보험, 해운, 금융,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의 조용한 마비가 더 무섭고 더 가능성이 높고 더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대만 전쟁은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터질 가능성보다는 큰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동시에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억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획가닥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전 오늘 첫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대만은 너무 큰 도박판이다. 그래서 시진핑조차 함부로 도박판에 뛰어들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 자기의 무력을 투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신들의 무력을 투사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필리핀입니다.